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는 권장되는 마음가짐이지만 자칫하면 예방 가능한 질병과 사고로 일찍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뇌가 불안한 겁니다의 저자인 다니엘 에이맨 박사는 행복하려면 어느 정도 불안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적절한 불안은 사람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뇌에서 찾을 수 있다. 취향과 욕구, 학습을 관장하는 뇌는 행복을 좌우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뇌는 행복의 적인 슬픔과 불안, 공황과 분노를 느끼고 과거의 정서적 외상을 저장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좀처럼 뇌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뇌가 물리적으로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과 행복이 시작되는데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뇌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너무나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축구가 뇌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온갖 증거가 있는데도 여전히 어른들은 아이들이 축구를 하도록 내버려둡니다. 머리로 축구공을 들이받고 고개 같은 위험한 동작을 하는데도 그냥 두는 것입니다. 두부 외상은 불행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대도시의 성형외과가 넘쳐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는 뇌보다 얼굴과 가슴, 엉덩이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행복을 신경계에 고정시키는 법. 똑똑한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행복하려면 뇌의 모든 부분을 골고루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뇌와 몸을 연결해야 함을 서서히 깨달았다. 뇌 건강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게 해주며 일에서는 최고의 성과를 내게 해줍니다. 다음 문장을 적어서 매일 보는 곳에 붙여놓고 읽어봅시다. 상실에 집중하면 슬프다고 느낄 것이다. 공포에 집중하면 두렵다고 느낄 것이다. 비하당하는데 집중하면 초라하다고 느낄 것이다.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면 화가 날 것이다. 감사에 집중하면 고맙다고 느낄 것이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면 사랑받는다고 느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면 사랑스럽다고 느낄 것이다. 기쁨을 느꼈던 때에 집중하면 기쁘다고 느낄 것이다.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는지가 항상 기분을 결정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돕도록 활용하는 게 행복으로 가는 비밀입니다. 건강해지려면 뇌가 행복하게끔 설정해야 합니다. 뇌를 올바르게 재설정한다는 말은 그저 행복한 생각을 하도록 다짐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비결은 마음을 지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2000년 전 바울이 코린토서에 썼듯이 모든 생각을 포로로 잡는 것입니다. 생각을 포로로 잡는다는 말은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포로로 잡는 방법. 자기 생각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인다. 행동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단련하는 데 애쓴다. 문제에 반응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충분히 생각한다. 진실하고 고귀한 것을 생각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생각을 포로로 잡을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생각을 포로로 잡는 구체적 전략. 마음에 이름을 붙이자. 우리 대부분은 내면의 생각, 지나간 비판, 상사와 같은 권위적 인물의 명령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어지럽히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아니, 아직 아니야. 아직 6시밖에 안 됐어. 그러면 7시간 잤잖아. 8시간은 자야 해. 그게 목표야. 이런 원치 않는 생각들을 침입자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온갖 형태로 나타나는데 방치하면 수치심과 두려움, 혐오감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침입자의 생각을 떨쳐버리도록 단련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이름 붙이기가 그 방법입니다. 이 전략은 내면의 어지러운 목소리에 이름을 붙여주는 방법입니다. 마음에게 다른 이름을 붙이면 그는 나 자신과 다른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거리를 둔 자기 대화는 내면의 생각과 심리적 거리를 두도록 해 감정을 조절하고 자제력을 발휘하도록 돕습니다. 인간에게는 자기 성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미래를 계획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나쁜 경험 앞에서는 이런 자기 성찰이 부정적 성향을 띠며 곱씹기와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이름을 붙여 내면의 부정적인 수다와 간격을 만들면 자신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우리 뇌는 다시 긍정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친구인 헤이즈 박사는 자기 마음을 조지라고 부릅니다. 자기 마음이 제잘거리기 시작하면 의견을 말해줘서 고마워 조지, 넌 정말 생각이 깊구나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오늘 어쩌다가 아마존에서 1점짜리 리뷰를 받게 되었을까? 하는 강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날에는 조지에게 수많은 5점짜리 리뷰를 제쳐놓고 안 좋은 리뷰만 생각하고 있네. 라고 말하며 그런 생각을 떨쳐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과 울적한 순간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힘을 잃습니다. 마음에게 당신이 그런 침입자의 생각을 들었으니 이제 떨쳐버리려 한다고 알리면 되는 겁니다. 불행한 순간들을 차단하자. 불행한 순간이 닥칠 때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방법. 첫 단계, 일부러 불행한 기분을 느낀다. 잠시 동안 암울한 기분이 밀려오도록 내버려 둡니다. 말이 좀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불행한 느낌을 직시할 때 단호히 떨쳐내기로 결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계, 패턴을 차단하자. 첫 단계인 불행한 기분 느끼기 연습 다음에는 멈춰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심호흡을 3번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빈틈이 생길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 빈틈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다시 채워지지 않도록 긍정적이고 유용한 쪽으로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의 손목에 고무줄을 채웁니다. 불행하다는 기분이 들면 일어서서 멈추라고 말하고 나서 고무줄을 손목에 튕긴 다음 심호흡을 몇 번 하라고 권합니다. 신체에 자극을 줘서 주의를 돌리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패턴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셋째 단계. 의도적으로 행복한 기억에 초점을 맞추자. 어디에 주의를 집중하는지가 감정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저는 모든 환자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 10가지에서 20가지를 쓰도록 시킵니다. 정말로 즐겁다고 느낄 때까지 그런 좋은 기억들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그 기억들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었는지 보고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듣고 공기 중에 맴돌던 냄새와 맛을 떠올리게 합니다. 행복한 기억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채울 수 있을 때까지 해봅니다. 넷째 단계. 축하하자. 마지막 단계는 불필요하고 불행한 순간을 차단하는 능력을 축하함으로써 신경계에 좋은 기분을 새겨넣는 것입니다. 불행한 기분에 젖어서 빠져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잠깐 느끼고 일어서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재빨리 벗어나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그렇게 10번 정도 하고 나면 다시는 그런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지식 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